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며 지어놓은 정육식당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만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식당을 맡아보겠다는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순창 축산진흥센터입니다. 11,000제곱미터의 드넓은 땅에 2층짜리 건물과 식당 한 동, 어린이 놀이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축산물 판매를 위해 지은 정육식당인데 무려 2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닐도 뜯지 않은 식당 집기와 조리도구에는 먼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운영자를 찾지 못해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격 조건이 미달돼 무산됐고 이후 2차례나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물이지만 순창군은 새 운영자의 요구에 맞춰 건물을 손보겠다며 3억 원의 예산까지 추가로 마련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적합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이달 안으로 적합한 운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 여름부터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수십억 예산을 들여 건물부터 지어놓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읍과 임실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잇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3시간 넘게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도 불편한데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도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부터 전주에서 공항버스를 독점 운행하고 있던 대한관광 리무진. 2015년 전라북도가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을 허가하자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공익을 앞세운 전라북도가 승소.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한관광 리무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심리에서 대한관광 리무진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적극 대응했지만 전라북도는 실무 부서에서만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가 안이한 대응으로 패소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오직 비법조인 구성된 건설고등육 지원들만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이 소송의 패소는 소송 수행 과정만 봐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됐던 겁니다.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태만이라는 질타까지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정읍과 혁신도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소송전에서 전라북도는 또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노선을 허가해준 경기도가 앞서 패소했기 때문에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1, 2, 3심 모두 패소했고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노선을 대체할 새 노선 개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이용객들은 업체끼리라도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는 이제 다 저희들이 많이 감수해야 되니까 서로 좀 타협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소송전의 당사자이고 더욱이 도민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전라북도. 결국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도민 몫이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도내 선거구의 절반인 5곳에서 불과 5%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정당별 공천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들 선거구에서 또다시 같은 후보들끼리의 재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둔 당선자는 전주 을 선거구의 정운천 후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최영재 후보와의 표 차이는 불과 111표였습니다. 전주갑 김윤덕 김광수 후보, 또 전주병의 김성주 정동영 후보도 겨우 1000표 차 이내였으니까 전주는 갑을병 새 선거구가 득표율로는 겨우 1%포인트 안쪽에서 당락이 엇갈렸습니다. 김제 부안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도 5%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난 상황. 이들 선거구에서는 차점으로 낙선한 뒤 절치부심해온 후보들이 서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갑은 김윤덕 전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김광수 의원과 다시 맞붙고, 전주을은 이상직 최영재 후보가 4년 전처럼 예선부터 다시 만나 정운천 의원에게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병은 김성주, 정동영 두 사람의 재대결이 사실상 결정돼 있습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다시 김종회 의원을 만나고,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현역 의원만 달라졌을 뿐 예선부터 20대 총선의 복사판입니다. 4년 전에 비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국민의당 바람 속에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정권 창출의 여세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역이 많은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후보들이 정해져 일찌감치 본선에 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전주을의 장세환 후보, 또 남원 임실 순창의 박희승 후보가 20%대의 득표율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내년에는 어느 선거구에서 제3의 후보가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설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후 준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응답자가 75%로 드러났습니다. 노후 준비 교육이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빠듯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벌고 있는 소득 속에는 그분이 노후에 쓸 돈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확실하게 빼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월까지 12일 동안 실시하는 노후 준비 교육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가지 주제로 이뤄집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종합 진단부터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활용 전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그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를 시작으로 노후 준비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그 전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올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치즈의 개척자 고 지정환 신부의 장례 미사가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농부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다 간 고인을 사람들은 눈물 대신 노래로 배웅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장엄한 장송곡이 울리고 숨죽인 울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향로를 든 사제의 엄숙한 발걸음. 연기는 고인을 감쌌다가 이내 하늘로 향합니다. 고 지정환 신부 장례 미사엔 천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그의 숭고한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I know him already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we were always in communication. So I admire what he has done for Korea and for the Koreans.
벨기에 브뤼셀의 한 귀족 집안 막내로 태어난 그는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였던 1959년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임실의 척박하고 작은 농촌 마을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치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냥 2마리로 치즈를 시작했던 그의 오래된 삶터는 이제 대한민국 치즈 산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임실에서는 산이 많고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 없었어요. 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 이용하고 동시에는 농민들의 시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 양을 나눠줬어요. 1970년대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에 동참했다가 강제추방 위기에 몰리기도 한 지신부. 1984년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무지개 가족을 전주 인우동에 설립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장애를 입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어디 못 갈 데 없을 때 시민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정부는 지신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만남은 하나라도 우연이 없다. 귀하게 만났으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 생전 자신의 장례식에서 만남을 불러달라고 말한 지정환 신부. 모두의 노래 속에서 한국을 지독히 사랑했던 푸른 눈의 한국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임실군은 임실치즈의 아버지 고 지정환 신부가 한국인을 위한 매운 치즈를 마지막 선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체육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임실 치즈의 아버지 고 지정환 신부가 임실군에 남긴 마지막 선물은 임실고추를 활용한 매운 치즈였습니다. 임실군은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연구소가 2년 전부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 치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 5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즈 개발에 몰두하셨고 결국 매운 치즈를 개발해서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지정환 신부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실 군민 모두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창군이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와 전지훈련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올해에만 배드민턴 꿈나무 국가대표팀,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등 총 500여 명의 선수단이 넉 달간의 전지훈련을 마쳤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7회 순창 군민체육대회가 오는 주말부터 이틀 동안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배구 등 21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무주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여행사 등 다수의 회원을 가진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의 관광 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도내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5년이 지나도록 당시 정권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으며 평화당 역시 참사의 숨겨진 이면이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막말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되찾으라고 촉구하고 정의당은 유가족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